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대인관계와 사회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육신론입니다. 육신의 생활극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사주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신의 생화와 상극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육신, 십신 같은 말로 통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상생. 자, 우리 상생은요. 자, 편인이 비견을 생하거나 비견이 식신을 생하거나, 자, 식신이 또 편재를 생하거나, 편재가 편관을 생하거나 편관이 편인을 생하고, 정인이 겁재를 생하고, 또 겁재가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정재를 생하고, 정재가 정관을 생하고, 정관이 정인을 생할 때 우리는 상생이라고 합니다. 자, 편인이 비견을 생한다 라고 할 때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편인이 비견을 생한다는 것은, 비견이라는 것은 경험이니까요. 비겁은 경험으로부터 갖는 독립, 자립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따라 새롭게 경험하고 또 그러한 실력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비견, 편인이 비견을 생한다라고 합니다. 이 경쟁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자, 비견과 식신이 만났습니다. 비견이 식신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식신, 공동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공동의 편의를 위한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비견식신이라고 합니다. 자, 식신과 편재, 식신이 편재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식신이라고 하는 나의 능력을 펼쳐 나가면서 편재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편재가 편관을 생하게 되면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편관이 편인을 생하면 위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위험과 위기와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도 살인상생이라고 하고요. 또 편관이, 이 편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특수한 이런 특수 전문 분야에 맞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관, 편인은 특수 직종의 임무를 수행하다. 자, 그렇다면 정인과 겁재입니다. 정인이 겁재를 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또 실력을 준비하다. 편인도 비견,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자기만의 실력을, 자기의 특기를 준비하는 거죠. 자, 여기도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겁재상관은 타인을 앞세워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쟁제로 가기 위해서, 식신은 편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제 타인을 이용하는 거죠. 타인을 앞세워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세력을 앞세워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겁재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과 정제, 상관이 정제를 생하면 상대에게 맞춘 소유 활동입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맞게 해주는 거죠. 맞춤 서비스. 상대에게 맞는 소유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맞추어서 서비스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관과 정제가 만났어요.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은 이제 운영, 경영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재생관으로. 자,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적합한 임무를 관에서 요구하는 이 정인이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적합한 임무를 수행한다. 관인상생입니다. 이러한 십신의 상생이 있고 또 십신의 재화가 있죠. 자, 상생을 하면 어떻게 하죠? 재화를 해야 되죠. 자, 상생을 하면 재화를 해야 됩니다. 자, 재화를 했으면 재화한 육신은요, 생을 받아야죠. 그래서 상생과 재화를 우리는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육신의 재화, 편인부터 시작해 볼게요. 편인은 식신을 극을 하죠. 제극을 합니다. 제극. 식신을 극하는 것은, 편인이 식신을 극하면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을 피우게 하는 것이다. 공상에 젖어서 악습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편인식신이라고 하는 도식입니다. 긍정적으로 발휘됐을 때는 편인이라고 하는 창의력이 이런 식신이라고 하는 개발로 나오겠죠.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그것을 활용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제극했을 때는 창의력을 또 활용해서 개발한다. 혹은 공상에 젖은 악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취미생활에 빠져서 나 하나의 안위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편인 도식이죠. 식신을 이렇게 극하는 것입니다. 자, 식신 편관이에요. 식신 제살이라고 하죠. 식신 제살은 위기나 위험이나 어떤 문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미리 뭔가에 준비한다. 어떤
악재에 준비한다. 뭐 지진 설계를 한다거나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식신편관이라고 하죠. 이 편관이 비견을 제극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 비견이라고 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함께 위기를 대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 능력이죠. 방어력. 비견으로 방어력을 갖게 해줍니다. 악재에 대한 대항력을 바로 편관, 비견, 편관이 비견을 극할 때입니다. 비견이 편재를 극한다. 모두 재화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자,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함께 모인다는 거죠. 협력을 한다, 협력을. 편재, 협력해서 나의 영역을 같이 넓힐 사람들이 이렇게 경영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동종사업권 혹은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또 혹은 경쟁에 참여하다. 경쟁에 참여하다 할 때는 비견이 편재를 제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기는 것은 편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효과가 나려면 편관이 있을 때입니다. 자, 편재가 편인을 제극인하죠. 편재가 편인을 제극인한다는 것은 편재라고 하는 그 사업권을 어떤 이 기획력으로 사업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죠. 안전자산권을 갖게 한다. 사업권, 기획력의 이 기획력을 가지고 이 사업권을 넓혀가기 위한 것이다. 이 편재라고 하는 또 이 편의는요, 어떤 나의 구습,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러한 악습 편인을 어떤 정신적인 불안을 현실성 있게 깨우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극인, 편인 제극인을 그래서 상담이라고도 하죠. 구습을 타파하고 자기 변화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편재의 제극인입니다. 다음은 정인이 상관을 극한다면 제화한다. 정인이 상관을 제화하면 정인이라고 하는 허가권자가 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활동을 허가권자가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은 권리를 정인 상관이라고 하죠. 또 상관이 정관을 경관하면 상관이 정관을 제극해버립니다. 이럴 때 상관이 겁재의 도움을 받아서 상관이 정관을 제극하면 신개발, 기득권에 대해서 어떤 개발을 하는 그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냥 상관 경관을 했다.
겁재의 이 도움을 받지 않거나 혹은 관인상생이 살아나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무언가를 기득권에 대해서 반항하다가 결국은 뭔가 고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 바로 상관경관입니다. 체면에 손상을 입혀진다거나 뭐 고친다거나 원래 있던 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상관경관입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업자나 뭔가 맨날 내 주변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뭔가 고쳐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 인성이 없는 상관경관, 또 명분이 없는 상관경관이 되겠죠. 겁재나 인성 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정관이 겁재를 만났습니다. 정관이 겁재를 재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력으로 이 개인을 활용하는 능력이니까, 그리고 이 정관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겁재라고 하는 이런 개인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 능력이죠. 조직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관 겁재입니다. 그리고 정관이 겁재를 제화했다는 것은요,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개인의 능력이 월등해야 합니다. 정제의 생을 꼭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생관된 정관이 겁재를 제화해야 됩니다. 자, 겁재가 정제를 제극하면, 겁재가 정제를 제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겁재라고 하는 이 경쟁자가 이 소유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내주면 되죠. 혹은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허점을 가지고 그 허점을 이용해서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점을 이용해서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겁재가 왕하게 있고요. 천간에 겁재가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운을 만났는데요. 어머니가 치매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치매라고 하는 그런 상대의 허점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있는 이제 재산을 자기에게로 이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혹은 자기에게 유산을 남겨놓고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를 설득시킵니다. 이런 게 바로 겁재가 바로 정재를 만났을 때 하는 것이죠. 자, 정재가 정인을 만납니다. 제극인을 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극을 하는 것이니까 하극상이라고도 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제극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탐제 괴인이 되죠. 너무 죄를 탐하다가 이런 자기의 덕을 잃어버리는 거죠. 체면을 손상시킨다거나, 상관 경관 역시도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제극인도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겁재가 정제를 만나면 경쟁력을 갖는 거라고 했죠.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라고 하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있냐 없냐는요, 실제
정관이 있느냐, 정관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제극인은 제라고 하는 재산권에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컨설팅을 한다거나 혹은 재산이 이 제가 더 왕하면 인격보다 나의 어떤 덕보다 부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탐제 괴인이 되기도 하죠. 또 이 제극인은요,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속적인 이 정제라고 하는 제극인으로 새로운 지식을 갖고 또 자기 변화를, 새로운 삶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제극인입니다. 상관생제 제극인을 해야 이제 제극인의 가치가 높아지죠. 자, 이렇게 육신의 상생과 또 재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육신과 격의 관계, 그리고 생화 설화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고요.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